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치유하는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녹화본 영상이 올라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유튜브로 실시간 강의가 공유되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 강의는 묵호 감성마을 동해 한 달 살기 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해시 지원 예술인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어, 진행됩니다. 그럼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1기에서 9기까지 90일 작가 되기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북크크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북크크 클래스에 보시면 북크크 클래스 강의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이나 온라인 강의에서도 제 강의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네이버 프리미엄 채널이나 엑스퍼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글 쓰다가 동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가 출판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90일 작가되기 검색하시면 저와 만나서 함께 글쓰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마쳤으니까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수업 진행 안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실제로 2주 만에 단편소설 쓰기를 만약에 참여하신다 하면은 이제 강의 1시간 그리고 실제 글 쓰는 시간 30분을 2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끼리 모아진 단편 소설집은 단편 소설을 모아서 단편 소설집으로 무료 출판 플랫폼인 북크크에서 출간하게 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 출간하는데요. 어,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하고 종이책은 이제 종이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무료로 출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고 무료로 출간된 전자책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각 모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자책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요. 말을 되게 더듬네요. 2주 동안 매주 2번씩 만나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때 글을 써서 완성한 단편 소설을 모아서 책으로 낸 뒤에 그 뒤에 어느 정도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히 북토크도 하니까요. 초보자, 첫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북토크 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설명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어, 단편 소설 쓰기는 어, 각자의 주제로 쓰기는 하지만 단편을 쓰는 사람과 그리고 단편 소설집을 읽는 사람이 모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장면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면을 삽입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을 찔렀을까 혹은 누가 나를 찔렀을까 하는 주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는 주제대로 설명하면서 누가 주인공을 찔렀을까 하는 극적인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그게 재미를 높일 수 있고요. 또 누가 나를 찔렀을까 라는 이 공통 장면은 그래서 글을 쓰는 작가가 내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이지? 내가 가진 질문은 무엇이지? 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치유하는 2주 만에 단편소설 쓰기라고 이 단편소설 쓰기 강의를 설명했는데, 글을 쓰는 과정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게 되고 이 공통 장면이 어떻게 자신과 대면하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주 만에 단편소설 쓰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시면 단편을 왜 써봐야 하는지, 꼭 초보자도 소설을 쓰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에세이가 생각보다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내 마음을 담아서 쓰기가 쉬워요. 어떻게 들으면 에세이가 왜 쓰기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주인공의 내 이야기를 투영하면서 그 가상의 현실에 나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설 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단편 소설 쓰기를 초보자분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작가의 비밀이라든지, 그런데 누군가한테 한 번쯤 말해보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쉽게 털어놓는 것이 소설이 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의 진짜 마음을 진하게 녹여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한 번은 소설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소설은 재미가 보장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 다 재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독자의 흥미를 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설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불리는 웹소설은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웹소설은 어, 나의 컨텐츠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편 소설 쓰기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만약에 이게 내 취미에 잘 맞으면 독자들이 많은 웹소설을 써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투잡을 위해서. 근데 블로그 말고 나도 즐겁고 하는 장르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면 웹소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에서 소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작전을 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소설은 과연 예술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소설이 과연 예술일까요? 어, 저는 소설은 예술이기 이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나요?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인간관계가 파탄나겠죠. 가족끼리도 가장 가깝고 잘 알고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같은 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저게 문제야. 아니면 우리 뭐 남편은,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이게 아킬레스건이라서 말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서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탁 까놓고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데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예술의 하나입니다. 뭐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다 털어놓기 힘들 때도 있고 시간이 없고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상대가 공감하지 못해서 오히려 싸움이 되거나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누군가 남의 감정에 이입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설은 주인공이라는 독자가 감정이입해가지고 자신을 투영하기
가장 좋은 어떤 매체를 가지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주장하고 싶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한 나의 입장을 주인공화 시켜서 극화해서 만들면 내 입장을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소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소설을 쓰는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는 기쁨을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적인 감정 말고도 시대를 어, 기록한 소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든지 소년이 온다 같은, 사실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쓰여졌던 시대, 그리고 저희보다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70대 어르신은 그 시대의 향기라도 맡아본, 그 시대의 풍경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대지만, 요즘 20대 분들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의 시대를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 현재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공감하기 어려운데,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소설을 통해서 기억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로 배울 때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소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설이 공감의 예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어떤 완벽한 공감은 꿈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그것을 아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고,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소설을 통해서 나와 약간 거리를 둔 어떤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작가가 자신을 투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도 몰랐던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작가의 욕망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장애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예술이기 이전에 소통의 수단이고, 어,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작가는 소설에서 모든 시작을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니까요. 뭐 이제 모든 소설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처음 소설을 쓰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술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소설 쓰기가 조금 덜 어렵고 덜 두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예술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본다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입니다. 스토리나 주인공, 장면, 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접근이 쉬워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소설은 예술이 맞죠. 문학에서도 공감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학의 장르 중에 하나가 소설인데요.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기법이 동원하기도 하고, 예술의 특성이 있죠. 어, 문학을 예로 들지 않고 만약에 미술을 예로 든다고 치면, 미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해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거나 형태를 알 수 없는 추상의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예술이라서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지만,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감정의 산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화처럼 어떤 막 뚜렷한 대단한 목적 없이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한번 써보시면 소설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소설이 제시하고 싶은 주제들이 인간의 본성, 어떤 소설을 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소설은 인간의 본성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아, 내가 결국에 하고 싶은 질문은 인간의 본성이나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살이와 다르게 뭐 세속적인 욕심을 좀 버리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역시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창작의 기쁨이 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을 예술로 바라본다면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모든 예술, 만약에 피아노를 치거나 뭐 바이올린을 하거나, 자, 음악을 예로 들었는데 뭐 미술을 하는 작가거나 하면 오랫동안 예술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설은 글쓰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첫 작품을 쓰면서 천재적인 작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소설이 그러니까 글쓰기가 다른 장르의 예술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이제 장르의 예술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높은 난이도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문맹이 아니고 문장을 잘 구성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이 문학적으로 나는 좋은 문장을 써야겠다. 좋은 표현을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궁극적으로 좋은 예술은 그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한,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노래를 수백 년 동안 불러도 새로운 디바가 나타날 때마다 그 디바의 노래는 또 다르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사람의 각자의 해석 그리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게 담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되게 고수의 그 예술성과 초보자의 예술성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성은 마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절박하게 잘 담느냐에 따라오는 것이지, 소설을 쓰는데 문학성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뒷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기만 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글쓰기의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마음을 담는 이야기를 썼으면 하겠다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저는 제가 진행하는 이 단편 소설 쓰기를 근본 없는 소설 쓰기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근본 없이 행복하게 글 쓰는 작가거든요. 어, 이제 다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저는 등단을 했고 수상 이력이 어떻게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어, 얘기하시고 뭐 작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근본이 없어요. 그냥 글쓰기가 즐거워서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저는 미술을 공부했거든요. 미술을 공부할 때 그림 그리기가 막 어렸을 때는 좋아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밤새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체계적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론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림 그리기가 그때부터 재미가 없고 그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예쁘게 사감한 실물과 똑같이 점점 더 실물과 같이 그려진다든지, 뭐 석고상을 더 점점점 실물과 같이 그려진다든지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스킬과 방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소설의 작법이라든지 글쓰기의 방법,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어, 즐겁게 글쓰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가지고 글쓰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분석해서 소설의 작법이라든지 글쓰기 방법들이 나온 것이지 작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소설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 쓰기, 2주 만에 소설 쓰기가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내면의 기쁨을 어, 만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근본 없는 작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말을 안 하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게 되게 사람들이 외롭게 느끼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함께 쓰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쓰는 활동 자체가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소설은 글쓰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을 잊고 즐겁게 글 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 쓰기의 이제 목적은 좀 쉽고 흥미롭게 쉬운 언어로 쓰시고 가볍고 자유롭게 쓰셨으면 좋겠고, 어, 장르 문학이나 웹소설처럼 쓰셔도 좋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거를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실험적으로 쓰셔도 좋은데,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만드는 법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것으로는 누가 나를 찔렀을까 공통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공통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내가 쓰고 싶은 장르, 주제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장면의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가에 집중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목적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쓰고 싶은가를 정하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장르를 정하는 것은 이제 아까 소설이 예술인 이유에서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코미디로 쓸 것인가 아니면 뭐 블랙 코미디로 쓸 것인가, 그냥 코미디랑 블랙 코미디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묘사나 뭐 장치도 다를 거잖아요. 아니면 똑같은 주제도 스릴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로맨스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또 뭐 배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장르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제는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주제를 정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른 주인공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뭐 어, 떠오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하게 뭐 홍지팥쥐 아니면은 뭐 금도끼 은도끼 같은 간단한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일단 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 그랬는데 그 밥 먹는 과정에서 돈을 서로 내겠다고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돈이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고요. 어, 이 스토리에 이제 나중에 공통 장면을 어떻게 삽입할까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스토리를 만든다까지 하시면 됩니다. 공통 장면을 내가 만든 스토리에 끼워 넣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돈 받고 글을 쓰는 법에 가깝거든요. 만약에 원고 청탁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원고를 주신 사람의 준 쪽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잘 버무려 가지고 너무 원고 청탁한 측의 내용만 따라가면은 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받고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약간 정말 작가가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원고를 청탁받았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쓰시면 아마 글쓰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누가 나를 찔렀을까? 누가 주인공을 찔렀을까? 이 주제를 잊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 번 듣고 나면 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토리에 어, 이런 폭력적일 수 있는 장면을 넣는 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으셔야 되지만 공통 장면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는지를 이제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도 찌르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찌르는 장면을 충분히 삽입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그 양쪽 가문의 싸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범죄나 스릴러 장르에서도 충분히 어 누군가가 누군가를 찌르는 장면을 넣을 수 있죠. 뭐 아니면 누가 찔렀다는 거는 언급만 하고 법정 스릴러 같은 걸로 이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장면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웹소설에 많은 판타지로 가정을 한다면 이제 사후세계나 이세계 판타지에 있는 뭐 어떤 세계로 가기 위해서 뭐 신비한 검을 받아가지고 뭐 그걸로 찔러 나를 찔러야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게도 되고요. 이 인어공주에서는 인어공주한테 이제 마녀가 칼을 주면서 이걸로 어 왕자를 죽여라 뭐 이랬나요? 아니면은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죽여라 이랬나요?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근데 좀비물, 뱀파이어물에서는 항상 이제 은탄환과 뭐 십자가 이런 걸로 찌르죠. 그리고 이제 좀비물에서도 이제 찌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알 수 없는 존재와 싸우는 거. 그리고 이제 SF나 디스토피아 뭐 이런 것에서도 이제 충분히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시대극이나 전쟁물에서 뭐 주인공이 히틀러여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는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시대극에서 뭔가 주인공이 뭐 왕을 죽이는 반역자라던가 뭐 이런 것을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뭐 전생 뭐 회귀물 해가지고 뭐 꿈에서 그런 장면을 봤다던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코미디에서는 뭐 우연히 막 겹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뭔가에 찔린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제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데 트롤리 딜레마 유명하잖아요. 이제 기찻길에 양쪽에 다른 사람 묶어놓고 어, 다수를 죽일 것인가 나를 죽일 것인가 선택해가지고 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할 수 없다. 차라리 나 스스로를 찌른다. 이런 선택을 윤리적인 사고 실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갈등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웃 간의 다툼, 뭐 층간 소음, 뭐 이런 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사회 문제, 뭐 환경 문제,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에서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전태일 열사 이런 거 써왔는데 뭐 이런 인물들을 묘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 집중하는 뭐 자기 내면에 집중해가지고 뭐 자기 혐오적인 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이렇게 어 자신의 내면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약간 어 뭐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어, 신이 직접 나와가지고 신이랑 다 대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서 이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도깨비랑 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누가 찔리는 장면을 놓고 내가 기억하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르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혼자서 유튜브 보시면서 이 글 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 약간 드라마처럼 상상하시면 좋아요. 어떤 장면을 상상하고 그 장면에 오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공통 장면을 어떻게 삽입할 수 있을까는 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공통 장면을 의식하지 말고 단순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
중심이 되는 한 장면을 써보시고 주인공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단편 소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2주 그리고 4일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쓰시면 좋겠고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30분 알람 맞춰 놓으시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메모하셔도 좋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을 먼저 쓰시다 보면 여기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배경으로 사건 소설이 시작된다면 뭐 다음 장면은 이런 거가 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써야지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장면을 30분 동안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2주 만에 단편 소설 쓰기를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할 테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레비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